네, BKS님 실망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래도 뭐 어떻게 만들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바냐님께서는 에너지바처럼, 예, 에너지바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국회 법사위 얘기를 좀 준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그 검찰 예산 가운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예산안은 80억이었어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활비와 비슷한데 조금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수목적 경비. 근데 이 특수목적 경비도 말이 특수목적 경비지 사실상 특활비랑 똑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목적 경비도 줄여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 특수목적 경비는 무려 500억인데 500억도 싹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무부에 있는 인사관리단. 원래 인사관리단인 것은 국무총리실에 있거나 인사혁신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이게 법무부로 와 있잖아요. 이게 위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죠. 위헌이고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국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행정부가 강행을 하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통제권은 뭐다? 예산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 예산권, 국회의 예산권을 국회 법사위가 이번에 10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특활비가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활비 삭감이 끝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과 인력, 예산의 3분의 2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실제로 내년 국회부터 이 문제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올해보다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예산안을 받아들게 될 겁니다. 인력 자체를 대폭 삭감하거나 자기들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능은 대부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예산은 대폭 줄여들 수밖에 없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난리가 났어. 정청래가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정청래 위원장이 특활비뿐만 아니다. 앞으로 검찰 예산 3분의 1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일 이 정청래 위원장의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박은정 의원이에요. 박은정 의원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인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면 특히 수사와 관련된 예산은 3분의 1을 줄여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아주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대책이 뭐가 있겠어?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깎았다고 해서 깎이는 거지 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청래 위원장을 꼬시는 것밖에 없어. 또는 국회 법사위원들을 꼬시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꼬신다고 해서 회유한다고 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검찰 예산이나 조직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성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깐족되는 바람에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지금 안 그래도 검찰 조직이 민주당한테 콱 찍혀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냥 대놓고 깎겠다라고 하고 있는 판에 상황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해서 설마 깎겠어? 에이, 깎아봤자 우리가 우리가 또 회유하고 또 설득하면은 어느 정도는 살려주겠지 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유하고 설득하려면 좀 낮은 자세로 가야지 마지막까지 뻣뻣하게 구는 바람에 안 그래도 깎일 예산이 더 확 깎여버린 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즉 지금과 같이 정청래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공표할 수밖에 없게 박성재 장관이 했다. 박성재 네가 깐족되는 바람에 욕꼬라지가 났다. 안 그래도 예산 잘릴 판에 어떻게든 간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비위를 맞춰줘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럽게 개기고 뻔뻔스럽게 깐족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 지가 한동훈도 아니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냐. 그러니 바로 예산을 깎는 걸로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와요. 그와 관련해서는 국힘당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나 봐. 박성재 장관이 너무 개겼다. 좀 적당히 개기지. 적어도 예산 이게 될 때는 좀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할 때도 고분고분하지 않더라. 사실 이런 태도는요, 한동훈이 같이 지쳐야. 근데 한동훈이 장관을 할 때는 뭐였다? 예, 그때만 해도 법사위원장이 국힘당 쪽이지. 김도읍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정청래가 위원장인 거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정청래를 내쫓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지금 정청래 위원장 주변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조만간 정청래 위원장 주변에 사소한 거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 정청래 내쫓기를 위한 무슨 작전이 시작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물고 뜯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물고 뜯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정청래로 화력을 돌려야겠다. 예, 총구를 돌려야겠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청래 위원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대. 그리고 법사위원 몇 사람 중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또 몇몇 의원들이 장경태 이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뒤지고 다닌대요. 자, 그런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걸 한두 번 당해봤겠어? 나름 철저하게 대비 안 했겠어요? 장경태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은 가만히 있을까? 예, 준비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 법사위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법사위원 중에 세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최강욱, 한 사람이 김남국, 한 사람이 박주민, 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국힘당에서 물고 뜯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최강욱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고 김남국 의원은 결국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났고 김남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들어옵니까? 예, 박용진이 채우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진짜 그리고 예, 박주민 의원은 자기 월세, 자기가 월세 내준 그 집 때문에 월세 때문에 한번 시비가 나죠. 아니 월세 딱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걸 시비를 걸어가 싹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예, 법사위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청래, 장경태, 김용민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대. 여기에 나와가지고 박균택이나 이성윤 의원 겨냥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박은정 의원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검찰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원들,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상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 같이 이들을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국힘당이나 적폐 언론들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아끼는 분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가장 위협적이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는,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다고 우기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것이 되는 것처럼, 별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데 도 같은 놈들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김남국 의원 그 코인 문제 뭐 잘못됐나요? 코인이 뭐 잘못됐어요? 지들도 다 코인 하잖아. 근데 뭐 코인이 불법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김남국 의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놈이 돼버렸잖아요. 결국 국회의원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싸워주고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아마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고 있다고 해요. 자,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 기사입니다. 법사위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니까 국힘당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지. 자, 이때 깎아버린 예산, 법무부 예산 중에 뭐가 있느냐? 특수활동비 80억, 그 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500억,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15억, 특수업무 경비 45억. 그러니까 감사원은 60억이 날라갔고요. 법무부는 600억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예산은 총 5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사실 지난해 국회 때,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미 처리가 됐었어야 될 건데 1년이 늦어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던 특활비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 특활비가 날아가자 지금 난리가 난 것은 검찰이에요.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경비, 소위 말하는 특경비까지도 날아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손발이 잘렸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법무부 예산이 지금 뭐 한 20조 정도, 10조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겨우 500억 잘렸다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고정 예산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인데, 자유롭게 법무부에서 혹은 검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뭐가 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이 특활비와 특경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총장이 자신 밑에 있는 지방검찰청들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검찰이 난리가 났지. 지금 상황, 검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개의 지렛대, 힘이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가 인사권이고 하나가 특수활동비다. 이거는요, 꽤 오래전부터 그냥 검찰 조직에 그냥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그냥 나와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인사권 그리고 특수활동비, 이 두 개를 가지고
검찰 조직을 움직여 왔어요. 특수활동비가 모자라면 특수목적경비, 이른바 특경비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돈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듣는 검사를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발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필요했고, 또 하명 수사를 시키고 그냥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돈 봉투를 확 찔러주면서 야 이걸로 회식해 돈을 주면서 조직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윤활유가 됐던 겁니다. 인사권으로 너 승진시켜 줄게 한 가지, 야 써 하고 쑥 찔러주는 봉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주물럭댔던 거예요. 갑자기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배경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창원지검이 움직이는 것도 바로 그 인사권과 특수활동비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단 모두가 이제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 탄핵으로 인해서 인사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승진시키고 요직으로 보내면 어떻게 뭐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 쟤는 검찰총장, 아니 더 나가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해준 덕에 얘가 승진했구나. 그럼 뭐야? 쟤 친윤이야. 낙인 찍히죠. 그러면 걔는 조만간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인사권으로 승진시키고 요직에 발탁한 것이 오히려 해당 검사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죠. 탄핵이 실제로 의결이 안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몇 달에 걸쳐서 사실상 두 손 놓고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활동비, 특경비와 특활비까지 모두 날라가요. 돈줄이 막힌 거죠. 인사권은 인사권대로 무력화되고 돈줄은 돈줄대로 막힌 겁니다. 즉 검찰총장이 자기 밑에 있는 조직들을 마음대로 주물럭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하겠어. 뭔가 또 다른 상황이 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조직을 운영하던 중요한 수단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검찰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위기감을 좀 느꼈나 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나 봐요. 특히 특활비 같은 거 이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 검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많이 좀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로비가 하나도 안 먹힌 거죠. 오히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탄핵까지 당하면서 이들이 함부로 움직이면은, 검찰이 함부로 움직이면은 국회가 직접 나서서 목을 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 지금 다급하겠습니까?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되는데 특활비는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탄핵까지 당해버렸으니 자기들로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로비를 열심히 했는데 로비의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비의 부작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사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장관 때문이다. 박성재 장관 때문이다. 그놈아가 작전을 잘못 세워서 이 꼬라지가 났다. 한쪽에서 열심히 이 회유하고 설득하고 하면은 뭐하노? 박성재가 공개석상에 가가지고 깽판 치는 바람에 일을 다 벨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전 잘못 세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실무 담당하는 검사들은
국회의원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굽실대고 비위 맞춰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장관은 깐족되고 민주당이나 야당을 공격하고 요렇게 양동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이런 식으로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작전이 대체로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작전이 안 먹혔던 것 같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깐족되는 바람에 이일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무검사들이 회유와 설득과 비위 맞추는 거 이거 다 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됐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특히 좀 검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수사를 할 때 수사하더라도 이게 대놓고 깐족되면 안 된다. 아니, 이게 한동훈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뭐 빈번해지게 됐는데,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특히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깐족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불문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그 담당하는 검사가 이 안하무인으로 군다든지 티껍게 굴면은 정치권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럼 정치권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겠어? 뭔가 다른 대안을 세울 거 아닙니까? 대응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일수록 담당자, 수사 담당자라든지 또는 이게 수뇌부,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인규 같은 사람만 해도 그래요. 이인규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그거 진짜 칼을 미친 듯이 휘둘렀지 않습니까? 홍만표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면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잖아. 그런데 막상 뭐 정치권 인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기자들 만나든지 또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깐족되질 않았어. 최대한 예의 있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 수사하더라도 절대 깐족거려서는 안 된다. 민감한 수사일수록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검찰의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에서는 이 불문율들을 다 깨버린 거야. 그러니 상대방으로부터 악만 남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본의 로키드 게이트 사건 때 도쿄지검 특수부의 이 태도를 예를 들면서 수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로키드 게이트 때 그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는 상당히 예의 바르게 했대요. 그래서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나 일본 뭐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 특히 도쿄지검에 대해서 막 칼을 들이민다든지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서 대응을 하거나 깐족되지 않고 참고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대. 그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신뢰감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 수사가 되게 성공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직 총리들까지 다 감옥 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바로 그때 그 도쿄지검의 이런 그 사례를 들어서 민감한 사건일수록 거물급에 대한 수사를 할수록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하라는 게 기본적인 불문율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문율을 이번에 다 깨버린 거지. 무엇보다 국회에 가가지고 깐족거린 게 최대의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장관이 박성재 장관 진짜 국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깐족됐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택도 아닌 어거지 쓰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걸 잘했다고 지들끼리 박수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예, 예산 문제에서는 자기들이 약자가 될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작전 잘못 세웠다. 수사할 때 수사하더라도 깐족되면 안 되는데 국회에서 너무 깐족됐다. 결국에 이것은 예산 삭감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다?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착시에 빠졌다. 큰 착각에 빠졌다. 깐족거리고 대드는 것에 엄청난 통쾌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엄청 잘하는 거라고 이게 국회를 대하는 검찰의 새로운 태도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럴수록 크게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의외로 크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잊어버렸다. 즉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다.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한동훈이 진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 근데요. 이건 뭐 한동훈만 한 게 아니라 박성재 장관도 참 많이 깐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큰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뭐 심지어는 박은정 의원을 향해서 의원님께서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도른 거지. 어디 감히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면전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더군다나 방송으로 온 국민이 쳐다보는 마당에. 그리고 어거지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거라고 큰 소리를 뻐럭뻐럭 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번 다시 그래서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요런 정도로 얘기했지. 바득바득 우리가 옳습니다. 법과 원칙에 우리 맞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우겼죠. 대놓고 우기다가 안 되면은 국회의원을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깐족대고. 심지어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희한한 짓거리를 하죠.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김건희 불기소 처분하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에 성과급 많이 내려가지 않았느냐, 성과급 잔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박성재 장관 뭐라 그럽니까? 성과급이라뇨? 검사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에? 성과급이란 말 자체가 검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과급이 왜 모욕하는 건데? 그리고 지들이 실제로 그 특활비 관련된 그 문서에 성과급이라고 써놨었어요. 그래 놓고선 성과급이라고 했다고 검사를 모욕하는 거라는 둥, 성과급이란 말이 왜 모욕하는 겁니까? 성과급이 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성과급이란 말은 일을 잘했다, 성과를 많이 냈다, 거기에 대한 칭찬한다, 그래서 돈으로 포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과급이 왜 잘못됐나요? 요새 선생님들도 성과급 받아요. 다른 공무원들 다 성과급 받아요. 근데 검사들한테 성과급 주면 모욕이야? 무슨 개새끼가 다 있어, 이거지. 그런 억지를 썼죠, 대놓고. 얼마 전까지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 예산이 안 깎이고 100이겠느냐 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엊그제는 이런 말도 했죠. 내 휴대전화를 집사람이 보면 죄 짓는 거냐? 김건희가 윤석열 휴대전화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 대신 보냈다. 그거를 쉴드 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 같은, 진짜.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 휴대전화를 단지
본 건 아니잖아요. 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건희는 윤석열 전화를 보기만 한 거 아니잖아. 문자까지 보내고 지가 윤석열 인척 대신 윤석열을 대신해서 지가 윤석열 인척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마누라가 지가 법무부 장관인 척 대신 문자 보냈으면 죄 짓는 거지. 그죠? 그런데 보는 게 죄냐? 내 핸드폰을 우리 마누라가 보지도 못해? 이런 개새끼가 어딨어? 예. 본질을 완전히 흐려놓고 말을 살짝 윤색을 해가지고 억지를 쓰고 온 거죠. 이게 뭐? 예. 예산 심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 예산 심사에서 그동안 뭐 일선 검사들이 가가지고 뭐 회유하고 설득하고 비위 맞추고 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나왔느냐? 장관이 사태 파악을 잘못했다. 지금 예산이 날아가기 직전인데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예산이 막 잘라지고 있는 그 와중에 거기다 대고 이렇게 깐족돼 버렸으니 어느 국회의원이 예산을 제대로 주겠느냐. 더 안 깎이면 다행 아니겠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법무부 장관이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마치 한동훈 흉내 내듯이 한동훈이 하는 것처럼 따라 하다가 일을 날려먹었다. 즉 박성재 장관이 뻘짓거리 해가지고 민주당에 개길 때가 따로 있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개개엄다가 결국에 특활비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이 잘못했네. 장관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개기다가 일을 망쳐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은 검찰 예산 자체를 대폭 삭감할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건 거죠. 검찰로서는 지금 망연자실한 상황인 겁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뾰족한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미 검찰이 저질러 놓은 게 있고 개겨 놓은 그런 죄가가 있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한동훈이 벌여놓은 짓거리가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뭐다? 이재명 대표 지금 며칠 안 남은 선고, 이 선고에 검찰은 거의 지금 마지막 희망을 다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선고가 나면은 그거를 기화로 삼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청래라든지 김용민이라든지 장경태라든지 이런 사람들 꼬투리를 잡아서 이들을 법사위에서 내쫓고 지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막 열심히 짜고 있는 모양이야. 얘네들이 지금 딱 희망을 거기 하나 걸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 지금 며칠 안 남은 선고, 여기에 딱 희망을 다 걸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미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제 지금 판사들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다? 생중계를 해야 한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생중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생중계를 하려면 재판 진행 전체를 생중계하든가, 재판 진행은 쉬쉬 해가지고 기자들도 몇 사람만 부르고 방청객도 말이야 20명밖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넓은 법정에 텅텅 비워놓고 빈자리 가득 만들어 놓고서는 방청객도 몇 명 못 오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그것부터 생중계하지. 왜? 그거는 검사들하고 판사들하고 짝짝꿍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런 거는 숨겨야 되고 이미 짜고 치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선고만 공개한다고? 이런 개자식들을 봤나 씨. 네, 공개하려면 처음부터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 관련 자료 공개해. 특히 속기록, 법원 속기록 공개해. 법원 속기록 공개하면은 속기록 싹 다 공개하면은 그래 오케이 판결도 공개하자. 그게 맞지. 왜 지금까지 재판한 내용은 꽁꽁 숨기고 제대로 보도도 못하게 막아놓고 검사들 지들 원하는 대로 보도되게끔. 예. 이게 제가 그 재판에 저희가 참석하려고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려면은요,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첨해서 떨어지면 못 들어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다 공개했어야지. 그것도 생중계하지. 왜 그건 생중계 안 하는데? 왜 판결만 딱 생중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검사들 지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도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장난질 친 건가?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이 진행됐던 재판이 생중계돼서 공개가 돼 있었다면은 이 재판 분위기 완전히 틀려졌을 거예요. 검사들 박살나도 개박살났는데 애진혁이 개박살났을 거야. 그거 다 공개하지 왜? 그건 안 하는데. 그래,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속기록 다 공개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택도 아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국회 지금 예산 예결위 심사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모아진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예결위 심사에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판결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참, 검사들 꼼수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하지만 이런 검찰의 의도는 하나하나 파탄이 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파탄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이런 주장들은 하나하나 다 파탄 나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설령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검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울러 법원이요,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흠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지들이 먼저 일을 벌였죠. 오히려 지들 입장에서는 쉬쉬하고 있어야 될 문제를 오히려 크게 떠드는 바람에 판사들이 더 곤란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장외 집회가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헛소리 하는 것 때문에 판사들이 그동안 신경 안 쓰던 이 광화문 집회, 민주당 집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 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아니, 진짜 판사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서초동 와서 했겠지. 근데 다 지금 집회를 다 광화문에서 하거나 서울역에서 하잖아요. 따라서 판사들이 크게 신경 안 썼다. 실제로 판사들은요, 서초동에서 열리는 법원 앞에서 열리는 그 시위는 엄청 신경을 써도 딴 데서 열리는 시위는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랬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오히려 법원이 더 겁을 먹게 만드는, 그래서 입지를 더 줄여놓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잘 됐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결국 뭡니까? 검사들의 의도나 생각이 하나씩 파탄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요, 남은 거는 여기서 우리가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개혁도 있고요. 비록 정권을 되찾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법안을 만들고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왔을 때 개혁하는 게 수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법안 내고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우리는 힘차게 몰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법사위 정성래 위원장을 위시한 여러 의원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설령 국힘당이나 적폐 언론들의 이런 비방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믿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0분입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블루